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부시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기정 예산액은 818억 4,235만 9천 원이며 근본 추경 예산에 1억 1,139만 5천 원을 감액하여 817억 3,09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29쪽의 통리반장단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일선에서 행정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1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자녀 총 10명이 신청하였으나 4명이 자격 조건에 미달하여 6명에게 80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쪽의 모범시민 시상입니다. 모범시민상 등 시장 표창 수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 시장상 표창표 제작비 3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쪽의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행사 참가 추진 비용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읍면동 방문 시민소통 간담회 미실시로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여론 파악 출장료비 집행잔액 129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의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 교류도시 방문 및 공무 국외여행 출장 자제로 인하여 국외 업무 여비 800만 원, 국제화 여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바우더기 축제 취소로 인하여 외빈 초청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쪽의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입니다. 안성경찰서에서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가 해산되었음을 2019년 9월 24일 통보해옴에 따라 안성경찰봉사대상 시상식 미실시로 인한 행사지원 보조금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쪽의 인사관리입니다. 재직공무원 승진, 전보, 신규 임용을 위한 임용장 구입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말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신규 채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위원 참석 수당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쪽의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봄철 직원 순환 사고와 태풍 링링,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각종 행사가 연기 및 취소됨에 따라 직원 워크숍 행사 예산인 성과 중심형 창의적 실용 교육 예산 5,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쪽의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은 신규 채용 계획 인원에 대한 결연 발생 및 개별 가족 포인트 차이로 인한 차액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단체 생명 상해보험 가입은 총액 입찰로 계약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6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쪽의 공무원 행정 지원입니다. 봄철 직원 순환 사고로 인한 직원 행사 자제 및 지연, 태풍 산불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초소 상황실 근무로 인해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화합의 날 행사를 미실시함에 따라 행사 추진 비용 400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의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2020년 안성시장 재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경비로서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존 비용 등 10억 8,8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쪽의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외 2건의 국비집행 잔액 반환금 121만 8,8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노조 임금 협상 인상분을 과다 산정하여 8억 2,30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3쪽의 기록물 요원 관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인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 9월에 퇴사함에 따라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 등 인건비 52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4쪽의 노사업무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노무사 전문요원이 9월에 채용됨에 따라 미채용 기간의 인건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86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6쪽부터 160쪽까지 국도비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노조와의 힘금 협상 결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설명서 146쪽 토지민원과 여건민원 서비스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7쪽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구황보건실, 재활실 무기계약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8쪽 보건소 금연상담사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0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0쪽 보건소 결핵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쪽 가족여성과 드림스타트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2쪽 가족여성과 취업설계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0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3쪽 가족여성과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2,23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5쪽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7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8쪽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9쪽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무기계약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0쪽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의 기본경비입니다. 출장료비 잔액 1,887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화된 부시향실 TV 교체를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65쪽 명시 2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안성시민의 노래 작곡자 이응렬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규 제작을 추진하였으나 시 상징물 제작을 위한 신중한 접근 및 공모전 진행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에 노래 제작 비용 2천만 원을 명시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하실까요?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정선거 관리 네. 이거는 본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이번 3회 추경에 세우셨네. 네, 요거는 그 본예산에 이제 세워야 될 부분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담은 게 있고 이거는 금년도 연말 안에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 비용을 저 지원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번 금년 안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장 선거를 재선거 안 하면은 네. 그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를 주나? 국회의원 선거도 일부 시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비 네. 시비가 있는 건데, 아, 이것도 같이 국비 10이 있는 거예요? 네,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재선거도? 시비 부담분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재선거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저도 그 공정한 선거 관리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3회 추경에
네. 다음에 내년도 본 예산 거랑 합쳐서 시장 재선거만 해서 또 비용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내년 내년 본 예산에도 담는 게 있다며요. 예. 뭐 대략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정확치는 않아도. 네, 행정팀장 김경태입니다. 내년도 행정팀장 김경태입니다. 내년도 그 선거 사무 경비로는 한 2,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올해 추경에는 한 3억 5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얼마예요? 3억. 요게 이제 공통 경비로 해서요. 그 준비 및 실시 경비 비용이 한 7억 3천 되고요. 그다음에 고유 경비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보정 경비 이런 걸 포함해서 3억 5천에서 10억 8,8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추경에 이제 세워지는 게.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 그런데 선거까지. 예, 다 합해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나누기에는 좀 나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합쳐져 있는 것만 갖고 있어서요. 아무튼 이게 뭐 인력 뭐 이런 거 말고 아무튼 돈으로만 하는 게 이제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저 144쪽에 보시면 이제 노무사 채용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예. 9월에 채용이 되셨는데 1월부터 8월까지는 그 노무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 1월부터 이제 그 공고를 내서 했는데 그 전일 근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저기 안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공고를 내고 한 3회까지 내는데 안 돼서 그 후에는 주 20시간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 20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돼서 그거를 하다가 2회째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길어진 거죠. 그 기간에는 노무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거나 자문을 구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네. 그러니까 위탁비라고 그래서 위탁을 좀 한 게 있습니다. 한 개 노무사에.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해와서 그 노조와 이제 협상을 할 때 같이 노무사와 자문을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럼 9월에 채용이 되면 이제 그건 안 하시고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입니다만 이제 그 노무사가 지금 한 2달 반 정도 했는데 이번 11월 달 말로 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또 근무 여건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1월 말불로 또 끝나면 이게 이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이 노사 관계 업무가 굉장히 중요성이 그렇겠죠. 예. 부각이 돼서요. 저희가 다시 그 부상 결제를 받아서 1급 가 정도로 해서 봉급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심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좀 상향을 시켜서 앞으로 노사 관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 상주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한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무일이 3일이 됩니다. 20시간이기 때문에. 3일은 근무 3일만 와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일을 사업을 보는 또 거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는 나급으로 나와 있어. 예, 나급인데 지금 안성에 1급 그 나급이라고 그래도 안 왔어요. 대부분 시군이 이제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안 오고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는 가급으로 해서 좀 제대로 한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전문직이고 하시니까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려를 하시는 것 같네요. 여하튼 잘 채용이 되는데도 11월 달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또 안타까운 또 일이 생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신가요? 황진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설명서 132쪽입니다. 그 각종 시책 주식 우수 공무원 그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그 10월달에 가기로 돼 있는 걸 못 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제훈련 때문에? 아니면 그때 선발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겁니다. 네, 이 각종 시책 우수 공무원 연수에서는
그 일부는 지금 이제 대질병이 좀 수그라들으면서 하긴 했는데 그 당시 처음 9월부터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좀 보내려고 그러다가 못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직원들이 그 초소 근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건에 의해서 좀 못 보낸 경우가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11월 후반부터 12월 달까지는 조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우수 공무원으로 그 선발된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지금 선발은 했는데 못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선발할 것을 그 선발 안 한 선발을 겁니까?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선발을 안 한 거죠? 예, 예. 그다음에 137쪽입니다. 공무원 복지 지원. 네. 지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지금 이 보니까 뭐 1억을 감행했는데 이게 네네. 많은 금액이 왜 남은 거죠? 처음에 뭐 과다상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처음에 일단은 맞습니다. 과다 설계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신규 직원 그 146명을 뽑겠다고 해서 이제 그 인원까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세웠는데 이제 의외로 미달이 되면서 뭐 한 30명 이상이 늦게 못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런 원인도 있고요. 또 이제 평균치를 줍니다. 대개 이제 8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인데 한 100만 원 선으로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또 결혼 안 한 직원이 많다든가 뭐 이런 세부적인 그런 문제에서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충분한 인력이 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못 들어온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그 공무원 단체 생명 상해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1억이 넘는 금액이 남았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그 단체 보험이라는 것은 물론 인원수에 해당해서 가격이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길 수가 있는 건가요? 집행전액이? 요게 이제 그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 금액으로 총액 입찰을 보다 보니까 최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우리 공무원 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2억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산출했을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집행전액이 많이 남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수가 없죠. 요건에 대해서 좀 팀장님이 그 위원장님한테 그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생복지팀장 정혜련아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복지를 더 늘려서 항목을 더 늘려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요 입찰할 때 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신규자 들어올 거 뭐 이런 것도 다 예상해가지고 했던 건데 또 이제 여러 군데 그 병원에서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입찰에 응하다 보니까 최저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한 건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그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더 항목을 좀 늘리고 이렇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걸 좀 제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들 그 사기인적 차원에서 그 맞춤형 복지는 있잖아요. 네. 그 어느 순간에 뭐 보험료를 많이 올린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보험료라는 게 다 대동소이합니다. 각 보험사별로도. 근데 이렇게 많은 차익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입찰을 해도 입찰이 그 되는 그 낙찰되는 낙찰률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냈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받아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그 노사업무 전문요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노사 간에 협상할 때 노무사를 고용해서 노무사가 그 사측을 대표해 가지고 협상을 참여한다는 난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사측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성 보니까 공인 노무사가 안성 씨를 대변을 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 협상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저희가 무기계약직 노조와 이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임단협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 그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거에 능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노무사를 이제 이렇게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좀 큰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쪽 노조 측에도 또 그쪽 노무사를 또 채용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소모전을 펼치고 현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노무사가 들어와도 그분들과 대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노무사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제 배워가면서 또 같이 협상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노무사를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협상의 대상이 사측하고 노사잖아요. 네네. 근데 노무사들이 사측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보면 우리 자문 변호사들 나서서 하면 되는 거지. 그 사측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의원님께서 이제 그쪽에서 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뭐냐면 이 협상을 나가 보면 저희가 이제 고용한 노무사인데 당연히 그 협상 자리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채용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아니, 대신에 과장님, 그 우리 집행부든 저 무계약직 저 노동조합이든지간에요. 노무사들이 그 본인들 대변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차피 그 원만하게 가려고 하면 노무사들을 배제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안성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 노무사들이 자기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 무계약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요. 근데 저희가 그 노동조합도 노무사가 그들 대변해서 이런다고 하면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의원님 지금 오해 좀 있으신데요. 대변은 아니고요. 대변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변은 아니고 노측에서는 안성시장이 노측 쪽에 사측이 되는 거고 노측에는 그쪽에 대표 네. 그 임원들이 되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복지국장이나 저 행정과장이나 또 여러 저 임원들이 가서 같이 대치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 일부분에 노무사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발언했을 때 이거는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자문을 해주는 거지 대표는 아닙니다. 그 지금까지 제가 저 양쪽의 몇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측이나 노측을 그들이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 노사 간의 싸움을 부추길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그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 그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하시고요. 본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 따라 한다고 다 협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안성시가 지금까지 무기계약직 관리 못한 거예요. 스스로 키운 거예요. 그 자업자득인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제치고 노사 협상을 우선하도록 협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럼 네. 그 규정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도 안 되고 거기에 뭐 그 매년 뭐 근무 실적도 평가도록 돼 있고 잘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고 했는데 그런 걸 다 안 하고 그냥 그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됐고 그냥 협약의 우선으로 지금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요. 네, 의원님 보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임단협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임단협에 있어서 약간의 그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많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노무사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 다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그 협의를 잘해서 순조롭게 가려고 하면 우리가 그 부정적인 그것이 있는 것은 다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나 규정이 우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협약을 별도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안성시에서 일하는 안성시 공무원이 아닌가요? 당연히 시에서 정한 규정 조례대로 가야 맞는 거지. 그걸 집행부에서 그걸 어겨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노사 관계에 있어서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우리 129쪽 통일반장단 지원에서 예산 집행률이 40%뿐이 안 되네요. 자녀 장학금 부분이잖아요. 자녀 장학금에서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그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년도에 10명이 대상이었는데 그 지급 조례에 보면 100분의 60 그 성적이 넘어야지만 줄 수 있는데 거기에 좀 부합하지 못해서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10명 중 6명만 일단 선정이 돼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래도 뭐 일부 지금 집행률에 비해서는 딱 그 뭐 계상이 되어지는 범위는 조금 아닌 거네요. 일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그 통리장관 자녀 장학금으로 신청하는 분이 있고 네. 또 다른 장학금으로 신청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 중복 지급을 안 되니까 예, 또 예.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5쪽 인사관리에서 지금 면접이 참석수당 증액 일부 돼서 올라왔는데 올해 몇 차례 채용 면접이 있었어요? 네? 아 면접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임용장의 사용처는 이제 신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임기적 공무원 신규 채용 전보 또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할 때 뭐 이럴 네. 때 쓰고 있는데요. 횟수로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서부터 이제 금년에 250개를 당초 본 예산에 세웠는데 네. 그게 소진이 되고 네. 작년에 좀 2월된 게 좀 있어서 그것까지 해서 315개가 다 소진이 돼서 이제 200개를 지금 또 추가로 사서 이번 연말에 내년도 연초에 이제 정기 인사 때 쓸 임용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쓰려고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년에 비해서 좀 그 뭐 채용 면접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늘어난 되나요? 것보다도 당초 예산을 좀 덜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저기 뭐 황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긴 한데 그 맞춤형 복지 포인트하고 공무원 그 보험 가입 부분은 네네. 이게 전년도 3회 추경에서도 2억 넘게 감액이 됐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역시 올해에도 지금 2억 정도 지금 또 감액하는 일이 또 발생을 하네요. 여튼 예산 수지 균형 원칙이 있고 사업 전체적으로 변경 축소될 경우에 감액을 해서 이게 그 좀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중간에 뭐 추계가 그 좀 잘못 잡혔거나 하면 2회 추경이나 뭐 이런 때 사실상 감을 하는 게 맞죠. 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시 6월에서 안성 시민의 노래는 현재 지금 자문단 구성이 되어져서 운영 중인 건가요? 이제 자문단이 이제 최근에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년 안에 그 자문단들과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배경이나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네. 내년도에 이제 그 공고를 내서 네, 네. 공모를 걸쳐서 그 자문위원단에서 심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안성의 노래는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명시효를 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자문단 구성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다른 의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행정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